일본은 전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중단하고 대신 취약계층하고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제2의 파도를 막을 거라고 정부의 한 장관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며칠 후에는 양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높거나 의사로부터 당장 필요할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유행 중에 가장 안전한 거주지 4위로 싱가포르이 뽑혔습니다. 이거를 뽑는 기준이 격리 효율성, 모니터링,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 위급사항 대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점수를 줘서 뽑았는데요. 1등이 스위스, 2등이 독일, 3위가 이스라엘, 4위가 싱가포르이고 5위가 일본이에요. 한국은 10위예요. 일본의 총점은 738점이고 한국의 총점은 712점입니다. 더 웃긴 건 정부의 위험 관리 효율성인데 한국이 176점이고 일본이 184점이에요. 이거를 측정해서 가끔 발표를 하나 봐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1위였다가 지금은 3위로 내려왔대요. 이걸 하는 곳이 홍콩 소재 투자 회사인 딥날리지 그룹과 비영리 단체 컨소시엄인 딥날리지 벤처라는 데래요. 이 비영리 단체라는 것도 이름이 비슷한 걸로 봐서는 그 홍콩의 투자 회사랑 같은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투자 회사에서 이런 거를 발표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투자한 곳에 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유럽에 살고 있는 어떤 유럽인이 한국말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봤거든요. 그분이 그러는데 일본이 올림픽을 한다 그러고 후쿠시마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도 유럽 사람들은 다 별로 걱정이 없었대요. 왜냐면 일본이니까 잘 해내겠지? 일본이니까 믿을만 하겠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해가는 나라들도 일본이 안전하다니까 괜찮은 거겠지라고 믿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현재 부모님 댁 방문하는 거 외에 다른 데는 다 방문을 할 수가 없어요. 음식점도 아직 문 닫혀져 있고 바, 영화관, 극장, 학원 다 지금 영업이 금지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 집을 방문할 때도 딱 2명만 방문할 수 있는데 그 2명이 한 집에 사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집에 살고 있는 자매랑 같이 부모님을 방문하고 싶다 이런 게 다 불가능합니다. 그랬더니 한 네티즌이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회사나 학교에 가면 어차피 다른 집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왜 부모님 방문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왜 가족 같은 이웃들이나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는 거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어요. 싱가포르 정부가 대답하기로는 학교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잠깐 지하철에 있는 건데 사회적 모임이 허용이 되면 틀림없이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서 몇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거죠.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러면은 감염이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허용이 안 되는 걸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마스크 착용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규제를 어겼을 경우에 벌금이나 감옥이나 아니면 벌금 감옥 2가지 다 내려질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지금 전혀 없는 거잖아요. 마음 같아선 한국도 싱가포르처럼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내리고 실내에서 모임하는 거는 다 그냥 금지했으면 좋겠거든요. 요즘 자꾸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소식이 들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중국 같은 나라들에서 뭐든지 다 억제하는 것과 크게 틀릴 바가 없는 거잖아요. 한국은 그만큼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고 잘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한 사람 한 사람 더 책임감을 가지고 마스크 쓰기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 가서 마스크 쓰고 수업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아빠는 회사 가서 마스크 안 쓰고 회사 끝나면 또 저녁에 동료들이나 친구들하고 술집 가서 술 마시고 아빠에 의해서 그러면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는 아이까지 감염될 수 있는 거잖아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고 이제 경제 완화 정책이 1단계에 들어섰는데요. 2단계, 3단계 앞으로 계속 넘어갈 텐데 그러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감염 위험이 더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0개의 클리닉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13세 이상의 학생이나 교직원 중에 호흡기 질환 질병이 보이면 예전 같으면 5일 MC를 뒀는데 이제는 바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더 어린 학생들은 의사들이 테스트를 해야 할지 5일 자가격리를 할지를 의사가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글로리아 첸이라는 사람이
아이가 등교 후에 열이 나고 콧물을 흘리는 상태로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아이가 8살이래가지고 의사가 일단 5일 자가격리를 하라고 권했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도 자가격리 안 하고 그냥 바로 검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요. 싱가포르는 병원이나 아니면 임시진료소에서 검사해 주시는 분들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100% 다 막히는 보호복을 입지 않아요. 얇은 가운을 입고 페이스 쉴드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장갑 쓰고 그리고 머리에다가도 뭐를 이렇게 쓰고 하거든요. 싱가포르 더운 날씨를 감안하면 아마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국의 그 하얀 보호복보다는 이게 좀 더 나아 보이거든요. 이런 가운식 보호복을 싱가포르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고 WHO에서 정한 기준 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싱가포르에서도 바이러스 환자가 입원한 병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은 그 하얀 보호복을 입고 해요. 야외에서 검사하시던 간호사분 3분이 쓰러졌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한국에서.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저렇게 가운 형식의 보호복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생각하면서 실내 모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자가 다녀온 쇼핑몰이 추가로 발표되었는데요. 5월 29일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탕림몰이고요. 5월 29일 6시부터 6시 30분까지는 마린 퍼레이드몰, 6월 2일 5시부터 5시 30분은 클레멘티몰의 진짜 치킨, 6월 3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호우강 그린 쇼핑몰, 6월 3일 7시부터 9시까지는 IMM 쇼핑몰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쇼핑몰에 다녀오신 분들은 몸 상태를 잘 체크해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클리닉에 가서 꼭 의사 선생님 상담을 받아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 바이러스로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서 2주 후에 합병증으로 중국계 남성 한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분의 가족들은 이분이 코로나가 걸린지도 몰랐었대요. 매일매일 화상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단 한 번도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걸 밝히질 않아서 몰랐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다 입원하는 게 아니라 증상이 가벼운 사람들은 그냥 생활보호격리소로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화상통화를 해도 그냥 거주지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병에 걸렸다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분은 가족들도 없이 화장되셨고 이제 가족들은 중국에서 화장된 유골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아직 12살 학생이고 와이프 같은 경우는 큰 수술을 받아서 그 수술빚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몸이 안 좋으셔서 아직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해듣지도 못했대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부모님들 더 악화되실까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싱가포르 피자헛에서 매주 화요일 완포한 딜을 한다고 합니다. 피자헛 홈페이지에 가서 주문을 할 수 있어요. 홈페이지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놓겠습니다. 한국의 고구마 피자가 그리우셨던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고우 피자라는 한국 피자 업체가 5월 달에 싱가포르에 들어왔어요. 그랩푸드, 푸드판다, 딜리버루에서 모두 배달이 가능하고요. 한국에서 고구마 피자 엄청 좋아했었는데 이것도 같은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혹시 딜리버루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 계시면 제가 URL을 또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은 16불만큼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푸드판다 URL도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5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제일 갈리는 과일 중에 하나가 두리안이잖아요. 싱가포르 사람들이나 혹은 싱가포르에 사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두리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올해 두리안 시즌은 5월에서 7월까지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두리안을 가서 사 먹기가 힘들잖아요. 두리안을 인터넷으로 배달을 시켜 먹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두리안 파피라는 사이트에서는 무상킹 두리안을 파거든요. 마오상황 두리안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단맛이 많아서 초보자도 시도하기 좋은 두리안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맛있는 두리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농장에서 딴 거를 바로 압축을 해서 냉동을 시켜서 이걸 사두면 냉동실에 넣어놓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고 해요.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다 품절이더라고요.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7월달까지가 시즌이라고 하니까 가끔 들어가서 혹시 품절이 풀리나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리안을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한 한국인이 있었어요. 5년 전 이야기인데요. 클라키는 거기 클럽도 많고 바도 많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거든요. 특히 밤에요. 근데 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클라케에 있는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쫓겨난 거예요.
그 이유가 가슴에다가 두리안을 집어넣어서 들어갔던 거예요. 냄새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위로 인해서 워싱턴에 국가방위 대원들이라는 군인들이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코로나 테스트를 했었고 임무를 마치고 나서도 코로나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중에 양성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보안상 이유로 몇 명까지 나왔다고 밝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도 있었지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 군인들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북한의 연락망이 총 49개 이상이래요.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거든요. 북한에서 연락망을 다 끊었다고 하고 앞으로 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낸 거를 그대로 싱가포르 기사에서 받아서 옮긴 건데요. 북한과 한국이 관계를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한국이 제재 완화를 거듭 트럼프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거절을 해왔고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랑 척을 지지 않는 이상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북한의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예전 같지는 않다. 김정은이 제재 완화 대가로 영변의 핵시설을 포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그걸 마치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한테 그렇게 해라 그 정도까지 하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쓰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를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만족스러워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트럼프 행정부가 만족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트럼프 탄핵에 대해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트럼프가 뭔가 다른 걸로 시선을 끌어야만 했었던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잖아요. 북한 전문 미국 정부 분석가 출신인 레이첼 민영이라는 사람이 배신감과 실망감이라고 표현을 했대요. 김정은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영변시설 폐기 정도만 가지고 하노이 딜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한국 정부가 김정은을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래서 일이 잘 안 돼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문 대통령 정부는 지난 5월 말에 여행 제한과 남북 교류를 다시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도에도 비슷한 시도를 한 한국 정부에 우리의 승인 없이는 제재와 관련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구성원들은 남북 협력을 되살리기 위해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은 미국과의 동맹에서 한국을 떼어낼 엄청난 위험을 동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반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정책 분석가인 김수 씨가 말했대요. 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한테 모든 걸 다 약속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걱정한다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방식에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운영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제위기그룹 동북아 정책 수석보좌관인 김두현 씨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임으로써 잃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위해 몸을 굽혔다고 생각하지만 남한이 답례를 하지 않았고 북한과 남북한 그 한국인에 대해서 배신을 했으며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한국이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평화롭게 잘 살아보겠다는데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다른 나라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현실이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남북 평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